김정일 위원장이 불러다가 협박을 하더래요. 딴만 먹지 마라. 우리는 맘만 먹으면 당신들 언제든지 지구에 쫓아가서 당신을 해할 수 있다.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결재한 게 하루만이면 그 내용이 나한테 올라와. 그러면서 그 하나를 딱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어제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 결재한 내용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겁을 하려고 잘못 말해 탈북 의도를 했다고 하면 자기들은 오히려 죽는구나. 그래 겁나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북한 쪽에 우리 블랙 요원 리스트가 넘어갔고 그러면은 우리의 대북 첩보 활동은 그러니까 휴민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는 거의 지금 붕괴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너무 과한 얘기 예상이고요. 예. 그거는 정보사에서 하는 공작 장교들, 해역 장교들이나 군무원들 그 정도 수준이고 정도 넘어간 것이고 그거는 내가 그 당시 지금이 아니라 많이 그랬지만 내가 그 당시 할 때는 특히 중국이나 북한 당국들 거의 미리 파악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다 알려졌군요. 다 알렸고 다만 국정원에서 하는 그 공작 라인들은 워낙 비밀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많이 보완됐고 하지 이제 간단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국정원은 아직 신문을 완전히 세탁식으로 내보낸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그 중국 쪽이나 이런 데 하더라도. 근데 북한은 아직 이 정보사는 법적으로 신문 세탁이 안 돼요. 군인 신문이 드러나는군요. 그 당시마다 안 해주더라고요. 국정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길동 소령 홍길동을 하면 소령 홍길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국의 공안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공안 경찰인데 가면 3일 만에 이 사람 신분을 파악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쩌다가 신분이 파악이 안 됐어요. 이 사람이 카드를 쓴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카드 신청할 때 뭘로 하겠습니까? 국가공무원, 육군, 소령 누구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쪽 애들 직접적으로 무슨 소리 하냐 중국에다가 이 사람 말이야 공무원이고 현역 장교다.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 육기 안 돼요. 이야, 그렇고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받고 겪어서 그래서 그걸 국정원 이제 통해서 정보사에서 원인을 했죠. 경고를 말 보안 조치해라는데도 안 하더라고요. 안 해가지고 그 외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엄청이 많은 사건이 터졌어요. 계속 똑같은 세계에서 계속 터지더라고요. 납치당하고 거기서 체포당하고 보석당하고 제가 2010년도에 그 6월 2일부로 국내 들어갔다가 긴급 체포당했는데 그 전에 벌써 상해에서도 육군 대령이 그냥 체포당해가지고 사건이 크게 벌어지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이런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국군 정보사의 블랙요원 리스트가 유출됐다는 거는 우리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큰 사건은 아니네요. 그냥 뭐 자주 있는 일이군요. 자주 있는 일이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쪽하고 거의 대선 공작을 같이 이렇게 의견을 하고 회의에 참석할 정도로 신뢰를 받는다고 또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투입됐어요. 그들 수뇌부 회의까지 내가 들어가서 대남 공작 어떻게 하는 거야. 공작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대선 공작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거를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다 알고 그걸 다 보고 했단 말이에요. 그 여야를 막론하고 그 나온 얘기를 다 보고 했어요. 그 당시 권영희 안기병이 공개적으로 여야를 막론하고 다 조사해라. 북에 불법 접촉한 사람 다 조사해라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한나라당 관계자도 불러다 조사를 하고 무슨 의원부터 다 조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했던 모 기업 회장도가 조사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그 민주당 쪽, 야당 쪽에서 한 사람들 조사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보면은 글쎄 안기부는 별로 얘기했는데 국정원은 정보사는 애들이 다 노출되고 다 알고 있다란 말이에요. 야, 그렇군요. 네, 왜냐면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공작은 아무리 중요하고 아무리 완벽하게 소개해야 되는데 아무리 써놔도 보안 노출되면은 그 순간 딱 수톱이에요. 아무리 성과가 있고 중요한 사업이다 해도 보안이 노출되는 그 순간 딱 수톱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구조적으로 보안이 노출될 수밖에 없어. 신분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그 모 장교가 우리랑 그 당시 그 대만 이 사람이 대만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대만 첩보부들이 북한 초청을 받아서 북한을 방문한 거예요. 북한 여행을 한 거예요. 열흘간 15일간 여행을 하는데 뭐 묘양산도 구경하고 평양도 구경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국어를 배웠으니까 예. 거기에 합류해가지고 대만 첩보부들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이냐고요. 그러면 그 대만 첩보부 애들을 상대하는 북한의 애들은 누구겠습니까? 어려서부터 북경이나 이 중국에 나와서 공부하고 들어간 애들이에요. 원어민 수준의 할 수준의 애들이고 그렇죠. 이 사람은 장교로서 우짝기 받아가지고 대만에서 몇 년 공부했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쫄라쫄라하니까 다 중말 같으지만은 중말 들으면 금방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밥을요. 전 세계에서 밥을 숟가락으로 먹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죠? 예. 중국 애들이 숟가락으로 밥 먹겠습니까? 예. 그런 것까지 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북한 애들한테 들은 얘기요. 들어왔는데 이게 말소리도 어눌하고 이상해. 금방 아는 거예요. 아 저거 어기구나. 근데 대만 애들은 다 이게 젓가락으로 이 수저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한 사람만 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다음부터 그 북한 요원 두 놈이 그 장기만 그러고 타면 쳐다보는 거 일부러.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둘이 찡긋찡긋 웃으면 이렇게 눈도 띄고. 네 누군지 안다.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우리도 북한의 블랙 요원들이 남한에서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우리 정보 당국도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했다면 하겠죠. 근데 가끔 가다가 그 들통날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걸 안 잡거나 발표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이제 활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옛날 그 전두환 대통령 했던 다대포 사건 같은 게 좋은 예거든요. 연락 요원을 잡아서 그 잡힌 거를 표시 안 내고 그대로 끌어들여가지고 들어오는 무장무기를 잡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요. 서로가 이제 남과 북 또는 이제 각국이 서로의 적국의 블랙 요원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어느 정도는 묵인하고 감시하고 그러니까 잡질 않는 거죠. 체포하진 않고 그냥 해서 서로 이용하는 거군요. 예. 근데 이제 여건이 전혀 다른 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한 것이 탈북자들이 여기 들어와서 생활 속에 묻혀 살아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표시 안 내면은. 근데 우리는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 정착할 수 없단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정보가 저쪽으로 북한을 확 다 넘어가는데 블랙 요원들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못 가져오니까. 이게 그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블랙 요원들, 북한의 블랙 요원들이 좀 우리 안보에 아주 치명적 위협을 준다고 봐요.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신상호 그 영화 감독하고 최은희 그 배우 얘기를 좀 해보면은 이건 나도 북한 애들은 이제 간접 친하기 싫을 때 들은 얘기예요. 그쪽에서 뭐 최은희 씨를 왜 북한 애들은 납북해야 하는지 전 그 이유를 얘기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도 얘기 안 할 거예요. 다만 김정일 위원장이 4살 때 어머니를 잃잖아요. 그래 거의 혼자 살다시피 외롭게 자랐으니까 정에 상당히 굶주린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채은이를 납북했어요. 그래서 채은 씨가 맨날 울고 가니까 남편을 또 가들여다 가서 붙여준 거야. 신상호 감독을.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북한에서 할 게 없잖아요. 다행히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영화 예술에 이제 좀 어떤 취미가 있으니까 얘들 그냥 마음대로 영화 만들라고 영화 만들고 하는데 엄청난 지원을 해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다시 탈북을 했잖아요. 국정원에서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한 거예요. 네 위장 탈북 아니야? 그 근거가 니들 마음대로 해외를 들락거리고 나왔다. 특히 베를린 영화제는 자유롭게 나와서 그 당시만 나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상대하고 그 활동했는데 왜 그때 그러면 탈북한다는 얘기를 안 했냐. 거기도 우리 요원들이 많이 있었고 했는데 그럼 바로 이럴 때가 했을 건데 왜 안 했냐. 이상하지 않냐 했더니 그때 신상욱 감독하고 최은희 배우가 한 얘기가 겁나서 못했다고 했어요. 겁나서. 그게 뭐가 겁나냐. 김정일 위원장이 불러다가 협박을 하더래요. 딴만 먹지 마라. 우리는 맘만 먹으면은 당신들 언제든지 지구가 쫓아가서 당신을 해할 수 있다. 우리가 어느 정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 서류를 하나 보여주더래요.
우리는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거든요. 네.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결재한 게 하루만이면 그 내용이 나한테 올라와. 그러면서 그 하나를 딱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제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에 결재한 내용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겁을 하려고 잘못 탈북 의도를 했다면 자기들은 오히려 죽는구나. 그래서 겁나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문관들이 물은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신들이 김정일 위원장을 면담한다고 언제냐? 밀어미칠이다. 그러면 그때 봤던 제목이 있을 거 아니냐? 제목을 대라는 게 제목을 댄 거예요. 역추에 보이게 진짜 전두환 대통령이 하루 전에 대통령 결재 사항이에요. 야. 그게 24시간 안에 김정일 책상 위에 올라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본이. 참 그 시절에. 네, 그래가지고 자기가 겁나서 베를린 영화제에서 우리나라 만났는데도 누구를 믿을 수가 없어서 일 못했다 이거야. 말하면 잘못하면 이게 고점반에 들어가서 반대로 자기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상당한 또 그게 아주 좋은 예죠. 상당한 좀 위협이 될 수 있구나.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지금 블랙 요원으로 살아오신 삶에 대해서 들었는데 다시 태어나도 블랙 요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난 죽어도 그런 일을 다시 죽어도 아니라 만약에 또 상황이 돼서 국가가 해야 되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한번 이렇게 버려지면은 그게 다시 재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미 CIA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개방적이잖아요. 그 안에가. 그 안에 있는 조직원들이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계 어떤 기술은 발전되고 다양화되고 전문화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같이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외부의 사람들에다가 부국장로 쓰고 전문용어를 쓰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꼭 이 일을 하는데 국가에서 필요하면은 써요. 우리는 한번 폐기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게 아깝네요. 그런 뭐 노하우라든지 경험들 이런 그렇죠. 것들이 후배들에게 전수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뭐 간첩이니까 간첩한테 그런 임무를 주겠습니까? 안 하죠. 이제 그렇지 아니더라도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기 조직을 위해서 뭐 당신 때문에 국정원 1, 2, 3차장이 날라가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그런 그 얘기도 하고 신박 같은 얘기도 하고 적인데 적으로 간주했는데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뭐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그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하지만은 있을 수 없고 마음만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선택한 일이고 내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후회는 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아쉽긴 한데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모시고 조금 더 못다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문 하나 안 들은 것 같은데. 블랙 요원으로 이 흑금성이라는 이 코드명으로 활동했던 박채서 선생님과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